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그 아모레 퍼시픽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아모레 퍼시픽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아모레 퍼시픽을 매수하면 좋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방 자체가 그 주식 공부를 초보자들을 위한 그 주식 공부를 하는 그 채널이다 보니까 공부의 차원에서 아모레 퍼시픽을 선정하고 살펴보는 것이니까 그 이해를 하시고요. 지금 성급히 이렇게 강의를 들어보니까 이거를 사라는 얘기구나 해서 그냥 또 아무 조건 없이 진입을 들어가거나 그러시는 일은 뭐 없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실제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나쁜 상태는 아닙니다. 나쁜 상태는 아니지만 사라는 건 아니니까요. 공부를 위한 차트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명심하시고요.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그 종목을 선정하면은 그 손절을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조건은 매수 시점을 제대로 선택을 했을 때 제대로 종목 분석을 하고 기본적 분석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그 기술적 분석에 의해서 타이밍을 잘 잡고 들어갔을 때 자신이 있을 때 좀 떨어지더라도 10% 20% 떨어지더라도 손절을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아무 때나 무조건 이 종목 좋다더라 양호하다더라 유명한 회사더라 해서 진입을 하고서 그냥 손절하지 말고 기다려라 이런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종목 선택도 중요하지만 매수 시점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매수 매도 시점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존리 선생님이 양호한 주식을 사고 올해 10년, 20년 갖고 매달 조금씩 사면서 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자, 이 아모레 퍼시픽으로 볼 때 참 개인적인 입장에서 그러한 것도 견디기가 어려운 입장이죠. 자, 2015년, 2016년 40만 원대를 넘어갔단 말입니다. 자, 이제 5년이 지났는데도 근처에도 40만대 근처에도 안 갔어요. 여기 2019년, 2018년, 19년, 20년, 21년. 자, 이런 분들은 매달 계속해서, 물론 매달 계속해서 꾸준히 사다 보면은 이 평균 단가가 점점 낮아지겠죠. 아마 지금쯤이면 이렇게 하다 보면 평균 단가가 한 뭐 요 정도는 형성이 되겠네요. 여기서부터 사고 꼭 같은 가격으로 매일 한 달에 30만 원이면 한 달에 30만 원씩 계속 사나간다는 얘기죠. 존리 선생님 얘기는. 뭐 나름대로 그랬을 경우 평균 가격이 단가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또 언젠간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오니까 본전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 그리고 더 올라가게 되면 이익을 볼 수 있다. 그런 말이죠. 근데 개인의 입장에서 그걸 견디기는 쉽지가 않죠. 또 하나 존리 선생님의 그 주장이 있습니다. 시대에 맞는 종목을 시대에 따라서 교체하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 뭐 30년 전에 건설주, 조선주가 좋았다. 그러면은 그때 뭐 현대건설, 삼성중공업 이런 거를 매수했다가도 시간이 지나면서 전자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좋네. 갈아타라는 얘기죠. 자연스럽게 그게 수익이 났든 적자가 났든 상관하지 말고 그 갈아타야 할 시점이다 판단이 시대에 맞는 업종이 바뀌었다 생각할 경우는 과감히 그 시대에서 벗어나는 종목은 버리고 시대에 맞는 주로 갈아타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뭐 요즘에 와서는 그 메타버스 등등 뭐 4차 산업에 관련된 그러한 종목들이 또 미래의 각광을 받을 것이다 생각이니까 또 자연스럽게 그런 종목으로 갈아타라. 이러한 얘기죠. 존린 선생님의 주장은. 그런 식으로 종목은 자연스럽게 갈아타면서 꾸준하게 매달 꾸준한 금액으로 해서 10년, 20년 가라. 근데 그 종목을 자연스럽게 갈아타라고 하는 그거를 일반적인 개미들이 할 수가 있겠냐고요. 정보에 약하고 그 생업에 바쁘고 그런 분들은 참 그 쉽지가 않은 일이죠. 뭐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그 유튜버들의 그 얘기를 참고하시는 게 많은 도움이 되겠죠. 자, 그런 차원에서 한번 아모레퍼시픽, 자, 또 서두가 길어지네요. 서두가 길어지는 게 아모레퍼시픽, 자, 주봉입니다. 주봉 한번 보죠. 자, 그러면 지난번에 자, 전체적인, 우선적으로, 지난 시간에 그 종목 선정하는 방법, 큰 틀에서 숲을 보고 나무를 보라. 큰 틀에서 전체적인 그 분석 상향자인가 하락자인가 뭐 이런 걸 보고서 그 다음에 주된 업종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대장주가 무엇인가 이런 순차적으로 선택을 하라 그랬죠. 자, 그럼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죠. 거꾸로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아모레 퍼시픽을 사고 싶다. 그랬을 경우는 거꾸로 또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또 되겠죠. 그럼 아모레 퍼시픽이 화장품주인데 업종 대표주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 아모레퍼시픽은 뭐 나중에 여기서 설명을 드리겠지만서도 어, 아모레퍼시픽은 대장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대표 기업 동종 화장품 제조업 1위가 LG생활건강, 2위가 아모레퍼시픽, 3위가 코스맥스, 4위 한국콜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도 금액 차이가 3위, 1, 2위는 뭐 월등하게 높죠. 3, 4위, 5위는 적고. 그러니까 대장주 1등, 2등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업종 대표주라는 건 맞다. 자, 그러면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그럼 이슈에 해당되는 중가, 뭐 미래산업까지는 아닐지라도 최소한 이슈에 해당되는 중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자, 아모레퍼시픽 하면은 화장품 주면서 그다음에 중국 관련주입니다. 중국하고의 교류가 많아지면은 중국 방문객들이 아모레퍼시픽 설화수 같은 걸 상당히 좋아하죠. 그 매출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중국 관련주. 그러면 중국 관련주는 어떻게 하면 중국하고 교류가 활발하게 될까? 지금 중국하고 막혀 있는 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자, 첫 번째 요인이 코로나 시국이라는 얘기입니다. 코로나로 하늘길이 막혀 있고 굉장히 왕래가 제한이 되다 보니까 중국 관광객이 오지도 못하고 저희들이 가지도 못하고, 자, 이 화장품 아모레퍼시픽이 이 매출이 저조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 지금 위드 코로나 하면서 점차 풀어나간다고 하니까 중국도 마찬가지로 그동안에 굉장히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다가 동계올림픽 끝나고 하면서 점차 이제 좀 완화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그 얘기하면은 내년도부터는 그 비행기 스케줄도 국제선도 예전같이 정상적으로 그 스케줄을 늘리겠다 이러한 얘기도 하고 있고 하니까요. 뭐 올해 중에 계획이 정상적으로 될지 내년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자, 주가는 6개월 이전에 반영이 된다고 하잖아요. 6개월 1년 후에 그 주가를 생각해 볼 때는 지금도 만약에 정상적으로 중국과 교류가 정상적으로 된다면은 지금도 괜찮은 시점이라고 볼 수도 있죠. 반드시 뭐 좋다, 그렇게 될 거니까 그렇게 하라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한 상상을 해보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자, 환경적인 요인은 뭐 그런대로 또 뭐 B 마이너스 정도는 B 마이너스 최소한 C 플러스 정도는 줄 수가 있는 그러한 환경이죠. 자, 그러면은 또 거슬러 올라가서 그다음 기본적 분석, 그 기업 분석을 한번 해보죠. 자, 기업 분석은 여기에 보면은 다 이 HTS에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8둘 하나하나를 치면 기업 일반이 나오는데, 자, 이게 화장품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간단히 뭐 빚이 많이 있느냐 없느냐를 한번 살펴보죠. 요약점 비율을 올리면 부채 비율이 26%, 25%막 이렇게 됩니다. 뭐 저도 경영학과를 나왔는데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부채 비율이 200%면은 양호하다고 했어요. 지금 같으면 200%는 굉장히 높은 비율이 돼버렸겠죠. 그렇지만 그 IMF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그 구조조정들이 많이 되고 그 부채 비율이 높은 회사들이 많이 퇴출이 됐죠. 요즘은 뭐 대기업들 삼성 뭐 현대 등등 대기업들도 150% 좌우, 부채 비율이 좀 높다는 회사들도 150% 좌우고요. 대부분의 그 중견 업체들이 다 100% 이하입니다. 부채 비율이 100%란 말은 자본이 100이면 부채가 100이다. 그럴 때가 100%고, 자, 여기 26%란 말은 자본이 100인데 부채가 26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본금 가지고 부채를 갚고 나도 자본금이 뭐 넉넉하다, 자본 잠식 당할 염려는 없겠다, 뭐 이렇게 그런 자금 측면에서는 안정된 회사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죠. 자, 이게 기업 분석, 뭐 여러 가지 기업 비교 차트 이런 게 있지만, 자, 이런 건 아주 시간상 건너뛰겠습니다. 자, 기업 분석 한번 간단히 보죠. 자, 뭐 여기에 캐시플로우 아주 좋다고, 캐시플로우 인덱스가 우수하다고 나오네요. 자, 부채가 없으니까 뭐 좋죠. 당연히 화장품이니까 또 뭐 현금 거래 많이 할 테고 캐시플로우가 좋겠죠. 근데 투자하기에는 중립으로 나와 있네요. 4.0 정도 나오면 더 좋을 텐데 뭐 중립입니다. 뭐 중립도 나쁘다고 볼 수는 없겠죠. 자, 뭐 여기에 국내 화장품 제조 선두 기업으로 다양한 브랜드 보유, 뭐 설화수, 헤라 뭐 이렇게 등등이 있는 거죠. 그다음 이니스프리가 또 계열사가 됩니다. 이니스프리도 뭐 아모레 화장품의 일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매출 성장, 수익 상승 뭐 이런 거, 자, 여기에 보면은 중국 이니스프리 오프라인 매장 부진. 자, 오프라인 매장들을 많이 닫았다 그래요. 중국에 부진해가지고. 그러면 많이 닫으니까 그냥 나쁜 게 아닌가.
거꾸로 좋아진다는 얘기죠. 부실한 매장들을 닫아버렸으니까 과거에 안 좋고 손실이 나는 부분들을 닫았으니까 이제는 좀 알차게 소수정예로 나가겠다. 그러면 좋아진 이 여건은 더 좋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닫았다는 정리했다는 얘기는 부진한 거는 나쁜 건데 실제로 네이버 검색 찾아보면은 많이 정리를 했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자, 설화수는 온오프라인의 매장의 매출이 증가했다. 뭐 기저효과 등으로 매출이 성장했다. 뭐 좋은 얘기죠. 원가 판관비 부담 등 영업이익도 상승했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수익률 역시 상승, 금융수지 기타세 개선 뭐 이렇게 나오죠. 중국 이니스프리 비효율 점포 폐점이 이어질 전망이나 설화수의 제품군 강화, 온라인 채널 성장세 지속 뭐 이렇게 나오죠. 좋은 얘기가 있네요. 자, 매출액 쭉 제가 표에다 정리를 해놨으니까 표로 보여드릴게요. 이런 게 쭉 있으니까 쭉 읽어보시고요. 이 ROE PER, PBR 뭐 이런 것 쭉 있는데 나중에 제가 또 설명할 영상을 만들게요. 자, 지금 넘어가고요. 자, 대표 기업사 이렇게 LG화학, 아모레퍼시픽 두 개가 1등, 1, 2위를 다투는 회사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뭐 참고로 같은 기업 분석인데 나이스 정보하고 저 회사가 틀린 그 기업 분석 정보죠. 그 내용들은 뭐 비슷합니다. 자, 시가총액이 이렇고 매출액이 자, 위에 한번 보면은 자, 시가총액 한번 봐보죠. 시가총액 오늘 기준입니다. 오늘 기준. 자, 이게 단위가 억 원이죠. 억 원. 자, 오늘 기준의 시가총액이 11조 2,850억이라는 얘기입니다. 11조. 자, 여기 시가총액이 뭐 1,000억이라든가 2,000억이라든가 뭐 이런 2,000억 이하, 뭐 3,000억 이하 이런 종목들은 좀 피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시가총액이라는 건 주식 숫자 곱하기 오늘의 주가, 오늘의 그 주식 가격을 곱한 게 시가총액이거든요. 그럼 시가총액이 1,000억이란 말은 100억을 갖고 있는 사람 10명이 모이면은 그 회사 주식을 전부 살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충분히 장난질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시가총액이 1,000억, 2,000억 되는 회사들은 소수의 한 100억대 정도만 되는 그 자산가 한 10명만 힘을 합치면은 충분히 그걸 더블도 만들 수 있고 따따블까지도 올릴 수 있고 그러다가 또 반토막 뭐 4분의 1 토막도 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개미들께서는 튼튼한 회사, 시가총액이 큰 회사, 부채 비율이 낮은 회사 이런 걸 선택하시고 그렇게 작은 회사들 따따블을 목표로 함부로 덤벼들지는 말았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에도 뭐 쭉 나오죠. 여러 가지 주주 현황도 나오고 뭐 간단히 주주 현황 보면 아모레퍼시픽 그룹 자, 그룹이 50% 이상을 갖고 있죠. 뭐 튼튼하다, 경영권 튼튼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기도 자, 네, 투자 의견이 3.5가 있네요. 강력 매수나 4.0 정도 주면 더 좋을 텐데 뭐 3.5도 괜찮습니다. 자, 여기에 뭐 내용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다 뭐 비슷합니다. 뭐 매출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고. 자, 여기 시가총액 매출의 영업이익 이거 제가 표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에도 뭐 매출익 쭉 나와 있죠. 아까 비슷한 겁니다. 당기순이익, 자, 분기별로 부채 비율 쭉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시고. 자, 요거를 제가 표로 정리한 거를 보여드릴게요. 아모레퍼시픽 시간 정리를 하기 위해 가지고 제가 표로 만들어냈습니다. 자, 화장품 제조 판매, 중국 관련주, 포스트 코로나 관련주. 자, 대표 브랜드 설화수 헤라. 자, 관련 이니스프리가 또 아모레퍼시픽 회사라고 보면 되겠죠. 그 서경배 회장의 아모레퍼시픽 회장의 그 장녀 서민정 씨가 대주주로 있다고 해요. 자, 현재 어제 현재 그 시가총액이 11조 2,850억이라는 거고 현재 주가가 뭐 18만 원대라는 얘기죠. 17만 9,500원이니까 자, 동일업종 1위 LG생활건강 2위 아모레퍼시픽 뭐그 외 코스맥스 한국콜마 이렇게 있다는 얘기고 자, 연간 매출 이렇게 아직 그 재무제표 공시가 안 돼가지고 작년도 안 돼가지고 그 앞에서 보니 회사들이 그 예상치를 적어놨어요. 연간 매출 작년 1년치의 매출이 그 4조 7,887억 원 영업이익 예상이 3,581억 원 영업이익률이 약 7.4% 당기순이익이 2,287억 원 뭐 순이익률이 약 4.78%. 자, 부채 비율은 아까 뭐 양호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은 회사가 뭐 적자나는 회사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망할 회사는 아니니까. 자, 여기 아모레퍼시픽이니까 망할 회사가 아니다라는 걸 저희들이 알 수가 있죠. 작은 회사 같으면은 이러한 정보를 정리하지 않고서는 그냥 무턱대고
그 방송만 듣고서 덤벼 들면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럴 경우에 내가 모르는 회사는 이렇게 한번 들어가 봐서 연간 매출도 한번 보고 순이익률도 보고 부채비율도 보고 반드시 봐야 된다. 반드시 보고 난 다음에 잘 모르는데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확인한 다음에 좋다고 판단이 되면은 그 다음에 이 차트를 보면서 타이밍을 잡으시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기술적 분석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자, 차트를 보고. 자, 2013년에 10만원대 형성되던 게 지금 40만원. 여기에서 들어가신 분들은 정말 엄청난 수익을 받겠고요. 자, 그 후로 여기서부터, 자, 요게 파란색 이 표를 해놓은 데가 언제냐면 그 문재인 대통령 취임할 때를 표시해 놓았습니다. 좀 구분하기가 제가 그 전후에 어떤 이슈들이 있는가를 좀 설명하기 쉽게 하려고. 자, 여기에서 왜 떨어졌냐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아마 그 문재인 대통령 취임하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 그 하반기 때 그 사드에 관한 얘기가 많았죠. 그 사드에 관한 얘기로 그 중국하고 갈등이 좀 시작돼 왔죠. 그 전까지 중국하고 교역이 확대되면서 굉장히 그 활발해하면서 그 중국 관련주, 특히나 화장품 관련주들이 굉장히 상승을 했는데 사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여기까지 떨어지고 다시 뭐 문재인 대통령 초기에 또 상승을 했죠. 상승을 하면서 그 당시에 뭐 북한과 정상회담, 김정은과 정상회담하고 하면서 일부 상승을 하기도 했죠. 그러다가 뭐 북한의 정상회담 관계도 좀 흐지부지 되고 하면서 그 사드 보복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죠. 사드 보복이 이루어지면서 급락을 했어요. 급락을 하면서 오르다 내려가고 오르다 내려가고 오르다 내려가고. 자, 여기서 이동평균선에 관해 가지고 나중에 한번 또 동영상을 마련하겠는데요. 이동평균선이 그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20일 이동평균선을 지지받고 올라가고 뭐 이러한 역할을 하죠. 자, 여기서 내려오다가도 200일 이동평균선 지지를 받고 올라가다가 120일 이동평균선 저항을 받고 내려오죠. 그러면서 역배열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죠. 자, 여기에 가다가 다시 120일 평선 저항받고 다시 내려오고 뭐 이미 그러면서 여기서부터는 역배열되면서 이미 완전 역배열로 들어서게 됐죠. 2018년 하반기부터. 그러면서 탄력을 잃어버렸죠. 탄력을 쭉 잃어버리다가 자, 작년 저기에 보면은 2020년 자, 2020년 하반기부터 좀 올라가기 시작했죠. 자, 여기에 그러면은 한번 종합주가지수하고 비교를 해볼까요? 자, 종합주가지수. 자, 주봉입니다. 조금 모양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자, 종합주가지수는 2020년 자, 3월부터 해가지고 4월부터 해가지고 쭉 상승을 했어요. 2021년까지. 자, 여기는 2020년 자, 3월이면 2020년 3월 요 부분인데요. 요 부분에서 올라가지 못하고 횡보를 했어요. 왜? 여기 중국 관련이 돼야 되는데 중국하고 하늘길도 막히고 뭐 별로 재미있는 일이 없는 거죠. 남들은 계속 상승하는데 아모레퍼시픽 등등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자, 또 다른 관련된 종목을 한번 보죠. 자, 롯데쇼핑이 또 사드로 인해 가지고 아주 타격을 엄청나게 받았죠. 결국은 뭐 철수를 했지 않습니까? 심양에 뭐 이 쇼핑센터를 짓고 하다가 자, 2017년도부터 한번 봐죠. 자, 2017년 여기서부터 여기도 계속 하락의 길을 걷죠. 오른쪽 하다 빠지고 오른쪽 하다 빠지고 2018년 중간 부위부터 해가지고 계속 또 하락을 코로나 발생 때까지 계속 하락의 길을 걸어왔죠. 자, 비슷하죠. 여기 비슷하죠. 2017년 7월 이부터 해가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듯 하다가 계속 빠졌다는 얘기죠. 자, 여기는 잠시 이따 설명드리고 여기까지. 자, 비슷하게 움직였습니다. 중국 관련주 롯데쇼핑도 중국의 백화점을 세우려다가 실패를 했고, 자, 호텔신라 면세점주죠. 역시 중국 관련주죠. 면세점은. 자, 마찬가지로 2018년 대기로 빠지고 뭐 이렇게 됐습니다. 2020년 3월 코로나 시절에도 별로 재미를 못 봤죠. 그나마 조금 상승이 되긴 됐네요. 저기에 비해 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좀 다 비슷하게 움직인다는 거죠. 같은 이 전자전기 쪽하고는 뭐 전혀 다르게 움직이고 같은 중국 관련주들은 좀 비슷하게 움직였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왜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됐느냐를 보면은
자, 중국하고 또 미국하고 여러 가지 그 무역 갈등이 많았죠. 무역 갈등이 많으면서 이제 시진핑이 좀 한국과 친해질 필요가 있다. 그러한 얘기가 돌면서 시진핑이 그 한국 방문을 한다. 그렇게 얘기가 있었죠. 자, 그때가 2020년. 자, 코로나 발생하고 나서 그 해에 하반기부터 시진핑이 온다 계속 그 여름부터 온다 계속 했죠. 그러면서 자, 여기 보면 8월 달에 온다 하면서 확 뛰어 올랐다가 아닌가? 좀 다시 내려왔다가 아, 올 것 같다. 이제 11월 달에 온다 그러면 확 올라가다가 이제 코로나가 점차 확진자 수가 점차 줄어들어가죠. 델타 바이러스 일어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아, 코로나가 잡힐 것 같다. 중국도 뭐 코로나 환자가 거의 뭐 제로에 가깝다 그러고 우리나라도 뭐 하루에 100명 이하로 막 떨어지고 뭐 이렇게 됐었죠. 그러니까 급격히 중국과 그 교류가 활발하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급격히 상승을 하게 됐죠. 자, 여기서부터는 다시 일봉으로 바꿔서 보겠습니다. 자, 일봉으로 아까 큰 그림 이렇게 봤고요. 자, 작은 그림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부터 쭉 올라가다가 다시 여기 한 17만 원대, 뭐 16만 원대 이렇게 움직이던 게 다시 거의 더블 가까이 갔죠. 30만 원까지. 자, 그러다가 이제 델타 바이러스가 발생하면서 아, 이제 또 하늘길을 여는 거를 포기해야 되겠네. 이러한 사태가 이 환경적인 그 요인이 발생하면서 또 21 이평선이 다시 거꾸라졌죠. 여기서 21평선이 계속 살아있죠. 계속 살아있다가 거꾸로지면서 다시 61평선 뚫고 내려오고 61평선 역시 하향 추세로 오면서 점차 하면서 역배열을 만들어 나가면서 하향 추세를 탔죠. 다른 주식들은 뭐 올라가는데 거꾸로 그냥 다시 반토막이 와버렸죠. 그러니까 이런 시점에서 상당히 주의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하락세 그런 재무적인 분석도 중요하지만서도 그 전체적인 그 환경적인 세계 흐름의 환경적인 국내 흐름의 환경적인 그러한 상황도 잘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뉴스 같은 거 많이 듣고 그 다음에 스스로도 상상력을 많이 발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주식 투자자도 상상력이 상당히 필요한 그 업종이에요. 주식 투자하는 업종도요. 자, 그리고 쭉 내려오고 다시 또 장대 음봉을 받으면 또 내려오고 자, 계속 내려오다가 자, 요즘 보면은 올해 들어서 2022년 들면서 탁들 하락했는데 자, 요거는 2021년 1월 말을 뭐 중순 지나면서 횡보를 하기 시작하다가 올랐다는 겁니다. 자, 종합주가 지수하고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종합주가 지수는 2022년 들면서 쭉 빠지고 횡보를 하는데 자, 여기는 뭐 어느 정도 좀 빠졌지만 횡보하다가 상승을 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번 그럼 왜 상승을 했느냐? 역시 얘는 코로나 아까 그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 코로나가 좀 안정될 기미가 보인다. 중국하고 다시 하늘길이 열리고 교류가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인다라는 시점에서 이렇게 상승을 한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길게 봐보죠. 자, 2020년 코로나 이전부터 이렇게 길게 보면은 요 점에서 내려왔다 올라가고 여기서 좀 많이 하락을 했지만 다시 요 선에서 자, 여기 한번 평행선을 한번 그어보죠. 이렇게 평행선을 그어봤더니 자, 요 부분을 빼고서 요 부분을 도려내면은 다 계속 요 선에서 걸린다는 거죠. 요 선에서 걸리고 이 선에서 걸리고 자, 여기가 지금 오늘 현재의 시점입니다. 자, 그러면은 2018년부터 자, 그러면은 1년, 2년, 3년, 4년 전부터 자, 14만 5천 원 선이네요. 14만 5천 원 선에 내려오면은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여기 14만 5천 원 선. 14만 5천 원 선 여기도 자 15만 원 이 얘기 편하게 15만 원이라고 얘기하죠. 15만 원에 오면은 걸려서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면은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정답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충분히 이런 저희들이 생각을 신념까지 가질 필요는 없고요. 아, 이 주식은 15만 원대가 이 주식의
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심리. 자, 차트는 그 투자자들의 심리를 나타내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주식을 아모레퍼시픽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심리는 15만 원 밑으로는 내려가도 팔지를 않겠다라는 심리가 있구나. 강력한 지지선이 된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러다 보니까 자, 2022년 올해 들면서 또 14만 4천 원을 찍고서 다시 올라갔죠. 15만 원대 뭐 횡보를 하면서 올라갔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요 근래 상황을 자, 그러면은 여기가 저지선이다, 지지선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최근에 그럼 여기서 한번 또 선을 그어보죠. 자, 요 선은 좀 색깔을 바꿔볼까요? 색깔을 뭐 요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자, 요 근래에 와서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내려오다가 다시 좀 상승하려고 하면은 자, 이게 19만 5천 원 선이네요. 19만 5천 원 선 오면은 내려가고 또 뭐 좀 올라갈까 하다가 또 내려오고 그러다 힘 못 받고 다시 내려갔다가 또 뭐 19만 대 언저리까지 또 올라왔다 또 내려오고 또 가다가 또 지금 19만 5천 원 가까이 또 올라갔다가 또 내려온다는 얘기죠. 아, 그럼 단기적으로 볼 때 15만 원에서 19만 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형태를 띠고 있구나.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 아모레퍼시픽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심리 상태는 19만 5천 원, 15만 원에서 19만 5천 원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가정을 가져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사서 요 중간쯤 뭐 요 정도 한 15만 원, 16만 원대 오면 사서 한 19만 원 동안 팔면은 자, 짧은 기간에 그러면 한 20% 가까이 15%는 상승을 한 거잖아요. 그럼 단기간에 한 15% 정도의 수익을 한 달에 15%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지금 그렇게 이론적으로 말씀만 하지 마시고 그럼 사라는 얘기입니까? 말라는 얘기입니까? 자, 그러면 사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볼 때는 저희들이 거래량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 거래량, 자, 여기 한번 보죠. 2월 10일 날 많은 거래량이 다른 그 주변 날에 비해서 거의 뭐 2배 이상, 3배 이상, 어떤 날에 비하면 거의 4배 가까이 되는 그런 막대 그래프가 그 솟아 있죠. 그 장대 양봉이 솟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거래량으로 볼 때. 아, 그럼 뭔가 의도가 있으니까 이렇게 많이 매매가 이루어졌겠죠. 그러면서 장대 양봉이 일어났습니다. 자, 9%가 올랐네요, 하루에. 아, 그럼 이날 무슨 일이 있었을까? 전날 누가 사고 팔았을까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역시 저희들이 그 HTS를 활용하면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매매 입체 분석이라는 란이 있어요. 자, 매매 입체 분석. 이 아모레퍼시픽. 자, 2월 10일을 한번 보죠. 자, 색깔리는 그 윗부분입니다. 자, 보통 때 보면은 16만 주, 뭐 20만 주 언저리, 뭐 그렇게 매매가 되는데 117만 3천 주가 거래가 됐어요. 자, 굉장히 많이 됐죠. 뭐 거의 요 언저리에 비하면은 거의 뭐 8배, 뭐 7, 8배가 6배, 7배, 8배 이렇게 많은 양이 매매가 된다는 거죠, 하루에. 자, 근데 누가 샀느냐? 개인들은 팔았어요. 자, 기관들과 외국인들은 샀다는 얘기죠. 근데 왜 개인들은 팔았을까? 자, 요 날 한번 보죠. 요 날은 1월 10일이네요. 1월 10일 나름대로 거래량이 발생한 날이죠. 자, 요런 거를 한번 체크해 보라는 얘기죠. 거래량이 급격히 보통 날보다 2배 이상, 뭐 3배 이상 이렇게 거래량이 올랐으면은 그 누가 저렇게 거래량을 올렸을까? 그리고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 자,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또 요거는 또 비교적 뭐 저가 기준으로는 10%가 빠졌고 그 종가 기준으로는 5.3%가 빠졌다는 거죠. 5.3% 자체도 상당히 많이 빠진 거죠, 하루에. 더군다나 시가총액이 11조나 되는데. 자, 여기 1월 10일 날 여기는 개인들이 사고 외국인 기관들이 팔았어요. 자, 여기는 외국인 기관이 샀으니까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양봉이 발생됐고 여기는 거래량이 발생했는데 외국인 기관이 팔고 개인이 샀어요. 이게 음봉이 발생했죠. 자, 이럴 때 일반적으로는
안 들어가는 게 좋아요. 많은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음봉이 형성됐다. 그리고 그 거래량에 기관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개인이 매수를 했다. 안 들어가는 게 상책입니다. 근데 여기는 개인들이 용감하게 들어갔어요. 자, 이 개인들은 뭔가를 그래도 좀 아시는 분들이에요. 분명히 어떤 개인이지만서도 막강한 장의력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들어가고 저러한 비교적 큰 거래량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뭐 사모펀드는 개인이 아닌가요? 기관인가 모르겠네요. 자, 이분들은 15만 원이 지지선이라는 것을 아는 분이죠. 자, 이런 나름대로 이러한 기술적 분석을 했기 때문에 들어갔겠죠. 아, 바닥에 가까이 왔다. 자, 한번 들어가자. 그래가지고 횡보를 이루고 성공했죠. 이분들은 뭐 단기 투자해가지고 뭐 한 달 만에 15% 20%를 벌었으니까 뭐 여기서 15만 원대에 사신 분이면은 15만 원에 뭐 20%면은 3만 원이니까 그럼 18만 원이 되면은 20%를 수익을 낸 게 되겠죠. 그럼 충분히 여기에 보면은 19만 원대까지 갔으니까 20% 이상의 수익을 올렸겠죠. 이분들은. 자, 근데 여기서 많이 팔았네요. 여기서. 자, 이는 고가가 뭐 그래도 17만 9천 원이 고가고 저가가 16만 7천 원. 그럼 뭐 17만 원대에 팔았다고 그래도 15만 원대에 사가지고 뭐 10%만 봤어도 16만 5천 원이지 않습니까? 16만 원에 샀으면은 10% 같으면은 17만 6천 원 정도가 되고, 다 10% 이상은 여기서 뭐 개인들이 2월 10일 날 매도를 많이 하고 그 기관과 외국인에게 주식을 넘겨줬지만 이분들은 수익을 본 분들이죠. 자, 그런데 다시 또 이제 내려가요. 자, 그러면 어떡할 것인가? 개인 이익 일단은 희망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그래도 개인과 기관과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은 거래량을 발생하면서 양봉을 만들었는데 이 손해볼 짓은 안 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 그 중간을 한번 봐보죠. 양봉의 가격 중반. 그러면은 17만 3천 원이 되겠네요. 17만 3천 원대. 마침 그 17만 3천 원이 그 20일 이동평균선에 닿게 되네요. 자, 그러면은 요까지는 떨어지더라도 요때 매수한 이 세력들이 본전이다. 다시 뭐 손해 볼 순 없지. 다시 올려야지 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자, 희망적인 게 전부 그 전에는 20일 이동평선들이 다 우하방을 향하고 있죠. 횡보 내지는 하방을 향하고 있고 횡보 내지는 하방을 향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상승으로 여기서 턴하고 돌아선다는 얘기죠. 그래서 60일 이평선을 뚫고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럼 이 그래프 자체, 이게 뭐 선 자체가 뚫고 올라갔네, 선 자체가 위로 상승했네로 그치는 게 아니고 상승의 힘이 있다. 여기에 아모레퍼시픽에 투자하려는 사람들의 그 세력의 힘이, 올리려는 힘이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죠. 자, 조금 뭐 안 좋은 점은 이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좀 위험하다 볼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이 박스를 뚫을 가능성은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말 그대로 뭐 한 6개월, 1년 후에 그 중국이 하늘길을 열고 교류가 활발해지게 되면은 이 박스권은 충분히 뚫고 올라가서 뭐 예전같이 뭐 못해도 여기서 횡보할 뭐 요 당시라든가 이 당시 22만 원대 뭐 이렇게까지는 갈 수 있고, 뭐 더 잘 가면은 뭐 그 위로도 뭐 여기까지 뭐 24만 원대 이렇게도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뭐 완전히 뭐 코로나에 관계없이 활발하게 된다면은 뭐 30만 원도 가지 말라는 법도 없겠죠. 자, 뭐 40만 원까지도 이전에 갔었는데 그런 법도 없겠죠. 그렇지만 자, 최소한 여기서 기본적으로 여기에 어떤 그 매집 현상이 있다고 볼 수 있죠. 매집을 했지만 여기서 뭐 거래량 발생하면서 장대 음봉이 나타났다 보니까 매집의 의미가 없다고는 볼 수 있지만, 그래도 1차적으로 22만 원대 언저리까지는 뭐 갈 수도 있지 않느냐. 단기적으로 20만 원. 자, 우리가 만약에 매수를 한다면, 매수를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본인들이 판단해서 하시는 얘기고, 만약에 제 설명을 듣고 한번 들어가 볼까 하면은 17만 원대. 그럼 17만 원대 몰빵을 하느냐? 내가 지금 자금이 전부 오늘부터 주식을 해야 되겠는데 5천만 원인데 5천만 원 다 사자. 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자, 5천만 원 있으시면 1천만 원씩 한 5개 종목을 분산해서 하겠다. 어느 종목이 올라갈지 모르잖아요. 뭐 10종목 내지는 5종목 정도는 뭐 너무 적게 하는 건 원치 않고, 뭐 너무 많아도 안 좋지만 우리 개인들은 어떤 게 올라갈지 모르니까 그래도 한 5개, 3개 정도 갖고 가는 게 좋아요. 그 중에 뭐가 올라도 오르면 기분이 좋고,
한 거니까요. 다 예측이 맞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자 5천만 원 중에 1천만 원은 아마 아모레퍼시픽을 사겠다 했을 경우 그럼 1천만 원을 전부 다 이 17만 원에 1천만 원치를 다 사느냐? 그러지 말라는 거죠. 지난번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자 300만 원만 사라는 얘기죠. 여기서 다시 요게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또 여기까지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자 그렇지만서도 그러면은 내려가지 않고 17만 원에 뭐 300만 원 샀는데 그냥 쭉 올라가 버리면 어떡해. 아깝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도 300만 원 갖고 뭐 한 20% 수익 내면은 60만 원, 한 달 만에 20% 수익 내면 뭐 60만 원 벌었잖아요. 그걸로 만족하면 되는 거죠. 아니면은 뭐 더 계속해서 올라갈 어떤 그 주변 여건이 형성이 된다면은 그럼 17만 원에 300만 원 사고 19만 원에 또 300만 원 사고 20만 원에도 살 수 있고 더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불타기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거는 지금 뭐 그래라고 그렇게 하라라는 말씀이 아니고 그거는 또 여러 가지 시황 분석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앞으로 일어나는. 자, 그러면은 17만 원 그럼 안 놓고 월요일부터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참 그게 또 의심스러우면은 그게 불안하면은 뭐 월요일 날 한 100만 원만 300만 원 말고 우리 척후병이라 말하죠. 척후병으로 그냥 뭐 시가 내지 종가 내지는 뭐 아니면 뭐 장중에서 한 100만 원어치만 한 18만 원 정도에 한 100만 원어치만 뭐 사볼까?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100만 원어치 사고 그 다음 17만 원 내려올 때 200만 원을 추가하겠다. 아니면 그때 가서 300만 원을 30% 들어가는 그 300만 원을 사겠다. 이러한 그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러한 식으로 매매하라는 거죠. 그러한 식으로 하면서 만약에 자, 단기적인 목표 그게 한 달이 될지 두 달일지 세 달일지 여섯 달일지 1년일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뭐 예를 들어 한 3만 원까지 올라갔다. 17만 원에 사서 뭐 23만 원까지 올라갔다 그러면 6만 원이 올라간 거지 않습니까? 6만 원이면은 17만 원에 6만 원이면은 한 뭐 4% 어떻게 되나요? 17만 원. 예. 10 몇 프로가 되네요. 그럼 양호한 거죠. 나름대로 단기적으로 10% 이상 단기적으로 한 두 달 만에 올라갔으면 두 달에 한 10% 이상 수익을 발생한 것이니까 그렇게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방송이 생각외로 길어지는데 그 다음에 저희들이 볼 게 자, 아모레퍼시픽 요 근래에 누가 사고 있느냐를 한번 살펴보죠. 자, 지난 금요일 날은 개인들이 사고 기관 사고 외국인들은 팔았네요. 그렇지만 그 전에 하나 둘 셋 넷 자,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하나 둘 3위를 빼고서 나머지는 다 외국인이 쭉 사들어갔습니다. 기관들도 그 전부터 쭉 사들어갔고 요 3일 매도를 했지만 개인들은 쭉 팔고 그럼 요 근래의 시황에서는 나름대로 그 힘이 있는 세력이 그 매수세에 가입을 했다. 나름대로 뭐 괜찮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럼 전체적으로 보유를 보면은 아직도 개인들이 많아요. 개인들이 많다는 건 좀 불안하죠. 외국인들이 많으면 좋은데 그렇지만 또 거꾸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크게 올려주려면 외국인들이 보유 비율이 낮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아모레퍼시픽 보유 비율을 좀 높여있구나 생각하게 되면은 자, 힘 있는 사람이 높여보겠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더 급격히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는 정말 30만 원까지도 순식간에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항상 생각해 보면서 외국인이 보유량이 많을 때, 개인이 적고 외국인이 많을 때, 그다음에 개인이 많고 외국인이 적을 때 반드시 어느 게 좋다. 일반적으로는 외국인과 개인들이 보유량이 높고 외국인과 기관 보유량이 높고 개인이 적는 그러한 모습이 좋죠.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뭐 손해보고 나가진 않을 테니까 특히나 이렇게 거꾸로 이 하락의 모습을 가진 상태에서 그렇다면은요. 쭉 올라가서 상승 굉장히 뭐 단기간에 한 3, 40% 아니면 더블을 형성하고 있는 그래프가 있는데 외국인 기관이 많이 있다. 그런 경우는 또 조심을 해야죠. 외국인 기관이 많이 있으니까 걱정 없겠구나 생각하면 안 돼요. 외국인 기관이 이익 실현을 하자 해서 내던지기 시작하면은 또 반토막이 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상황에 따라서 틀린데 자, 지금 상황에서 저점대에서 주가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보유 비중이 많고 외국인 기관이 적다고 해도 크게 걱정할 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자, 보조 지표로 제가 또 RSI를 올려놨어요. 나중에 RSI에 관한 것도 뭐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시든가 제가 또 설명을 할 시간이 있으면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에 보면은 자, 우측 연장이라는 걸 그어놓고
요 지표 RSI를 뭐 변동성 지표, 탄력성 지표, 변동성 지표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이게 다이버전스라고 해요. 자, 저점이 여기가 그 과매도권, 요 주황색 있는데 그 과매수권 과열됐다, 매수 세력이 과열됐다, 매도 세력이 과열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지표인데요. 자, 여기 요 저점이 요 시점에서의 저점이 여기에는 실제로 여기 요때보다 더 가격이 떨어졌다는 거죠. 주가가 떨어졌는데 RSI 지표상에서는 요 시점보다 위에 올라가 있어요. 자, 고점도 여기의 고점이 여기의 고점보다는 조금이라도 높게 있죠. 높게 있는데 여기는 거꾸로 여기에 있는 고점이 여기에 있는 고점보다 높게 올라가 있다는 거죠. 자, 반대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어가지고도 요 점이 더 하락을 했는데 전과 전보다 더 하락을 했는데 RS 저점은 더 여기보다 더 올라가 있다는 얘기죠. 자, 저점이 점점 상승을 하면서 그 저점끼리 연결한 선이 우상향을 하고 있다는 거고 고점끼리 연결한 선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고점 비슷한데 여기는 고점을 더 높은데 형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상승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그 사선을 그었을 때, 자, 이거를 그 다이버전스라 그러죠. 그 지표상 RSI 그 탄력성 변동성의 지표로 볼 때 그 모습 자체가 이 주가의 그 차트의 모양과는 달리 그 상승하려니 힘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상당히 희망적인, 자, 여기서 매수를 하신 분에게는 희망적인 그 지표의 모습을 나타내 있다는 거죠. 자, 이러한 이제 기술적 분석입니다. 아까 앞에 기본적 분석, 환경적 분석 그런 거 다 했죠. 재무 분석. 자, 이런 걸 종합을 해가지고 종합을 해서 판단을 해서 아모레퍼시픽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수를 한다면은 그 분할 매수를 하시고 매도를 막 22만 원, 뭐 23만 원 이렇게 올라갔는데 더 올라갈 것 같다. 그렇게 생각 드는데 좀 불안하다. 그러면은 반만 뭐 예를 들어 뭐 한 800만 원 정도를 아니면은 뭐 1000만 원 예를 들어 800만 원이라고 보자. 800만 원 정도를 아니면 300만 원, 300만 원 두 번에서 600만 원을 했는데 아, 계속 들고 가기가 찜찜하다. 아, 그때 더 사놔야 됐을 건데 그때 1000만 원을 채워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600만 원 중에 그렇다고 또 불안하면은 그럼 300만 원만 매도하는 겁니다. 300만 원 매도해서 한 뭐 10여 프로, 한 15% 정도 수익을 내고 나머지 300만 원은 그대로 들고 있으면 더 계속 올라가서 뭐 더블까지 가면은 그 300만 원으로 더블까지 보면 되는 거죠. 들고 가고 뭐 한 1년을 하락할 기미가 없으면 뭐 1년, 2년 뭐 계속 들고 가도 좋고요. 아니면 뭐 어느 정도 올라가는 그러다 다시 또 내려오고 어떤 전체적인 시황이 또 뭐 중국하고 어떤 악조건이 생긴다. 뭐 그래서 이거 또 내 매수 가격보다도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한 그 상황적인 여건이 발생한다면은 그때 뭐 다시 20만 원이든 18만 원이든 뭐 17만 원이든 그때 가서 또 매도를 하면은 되겠죠. 아니면은 내려갔는데 별 어떤 이유도 없이 내려갔는데 또 뭐 18만 원대 왔어. 그러면은 여기서 매도한 돈 가지고 다시 매수를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정답이라는 것은 그 상황을 잘 살피면서 시황을 잘 듣고 상황 판단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기술적 분석에 의해서 그 다음에 기본적 분석, 환경적 분석 이런 걸 있어서 재무적 분석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됐으니까 이제 넘어가고 환경적 분석을 잘 하면서 매매에 임하라는 말씀이죠. 아, 하다 보니 또 너무 길어졌네요. 40분이 넘어갔네요. 자, 오늘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음에 또 뵐게요. 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안녕히 들어가세요.